울금먹는 한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5번째 시간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1번 머리두. 자, 이거는 머리혈 부수 7액 총 16객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자가 콩두라 그랬죠. 콩두. 그 다음에 제사 그릇 할 때 제사 그릇 제기두. 요런 제사 밑에 받침이 아주 긴, 다리 여기서까지 다리 부분이 긴 이런 높은 제사 그릇을 두라 그래요. 근데 왜 이 두가 콩두가 같을까요? 앞에 하늘 있지만은, 자, 우리 콩깍지를 한번 봅시다. 땅콩들이 생겼죠. 여기 콩깍지 안에 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걸 딱 자르면은 요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죠, 두가. 그래서 콩두와 제기두자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을 두로 썼습니다. 그 뒤에 머리혈자를 쓰면 머리두. 요게 머리혈자입니다. 머리혈. 자, 사람 머리도 요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목, 어깨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콩두 머리혈. 콩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머리 모양. 그래서 머리두. 두네 그럼 내자도 머리 내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브레인. 슬기나 지혜, 사람 머리꼴, 모든 생각을 관장하는 머리를 두뇌라 그러죠.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어떤 집단이나 모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두자는 머리 두자죠. 사람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머리죠. 팔다리는 끊겨도 살 수 있는데 머리는 끊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머리. 그 다음에 목자는 눈목자죠. 머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입니다. 자, 다른 기능은 이렇게 못 듣거나 말을 못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물론 지장이 있겠지만은 많이 지장이 없는데 눈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고, 머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눈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나 머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과 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목이라고 합니다. 두와 목은 똑같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꼭대기. 자, 머리는 사람 신체에서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죠. 꼭대기나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처음. 그래서 꼭대기 그러면은 간두, 간자는 장대 간자, 장대간. 간두 그러면은 장대 끝, 긴 장대 끝을 백척간두 할 때 간두라고 합니다. 처음 맨 앞 선두. 선자도 먼저 선, 두자도 먼저 맨 앞 처음. 그래서 이건 첫머리라는 뜻이에요. 맨 앞. 자, 선두에 쓴다 하는 건 제일 첫머리에 쓴다, 맨 앞에 쓴다, 그런 뜻이죠. 두 개가 뜻이 똑같죠. 그 다음에 마소라 하는 것은 말과 소를 세는 단위. 그래서 우두는 말, 소우, 소머리 이런 뜻이 그죠. 그래서 말과 소를 세는 단위를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수 그러면 소 몇 마리 혹은 말 몇 마리를 두수라 그럽니다. 자, 2번 오릴등. 자, 요거는 필발머리 혹은 글을 발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라는 큰 제사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 그릇을 들고 왼발 오른발로 걸어서 제단 위에 올라간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옛날에 말 탈 때 말 등자, 그냥 말을 올라타 힘들죠. 말이 키가 크니까. 그래서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등에 오르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등자를 하나 걸어놓죠. 발을 걸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 탈 때 가장 필요한 요 말을 올라갈 때 타는 등자처럼 생겼다해서 오를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발머리 혹은 7액 총 12액. 오를등. 등정 그러면 정자는 꼭대기정, 산꼭대기 정자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오르는 것을 등정한다 그러죠. 등산할 때.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고 그러고, 씻다 기재하다. 자, 우리가 책이나 혹은 어떤 문서, 잡지, 신문에 기사 내용을
갖다 올리는 것을 실른다 그러죠. 기재하다. 등록 그러면 녹자는 기록할 녹자입니다. 문서에 올려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한다 그럽니다. 주민등록할 때도 이걸 쓰죠. 예. 그 다음에 뽑다 가리다. 자, 뽑아 올린다 그러죠. 밑에 있는 거 뽑아서 올린다. 뽑아 올려서 뽑아 올린다 하는 것은 많은 무리 중에 뽑아서 따로 이 사람들을 가려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뽑다 가리다. 등용으로 영자도 쓴 영자죠.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쓴다. 그 등과 용은 뜻이 비슷합니다. 뽑아서 쓴다. 그 다음 등불등. 앞에 불화자가 있고 뒤에가 뭡니까? 요게 오를등자죠. 그래서 뒤에가 음이고 앞에가 뜻이기 때문에 불화, 부수, 12액, 총 16팩 이렇게 됩니다. 등잔불, 등불불. 불을 뒤가 오를등자니까 불을 올려 쓰는 도구가 등잔이죠. 등잔. 그래서 등잔불, 등불불. 등잔, 그럼 이 잔자는 잔잔자. 우리가 말하는 술잔 할 때 그런 도구. 옛날에는 요런 납작한 그릇에다가 동물들 기름 얹고 이렇게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서 썼습니다. 이걸 잔이라 그래요. 숫자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전등. 전자는 전기로 켜는 등불. 전기로 켜는 등불을 전등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전기가 발명되고 난 뒤에 생긴 거죠. 그전에는 전부 다 동물 기름으로 썼습니다. 그럼 식물 기름으로 쓰든지. 자, 4번에 이런 무리등, 등급등, 가틀등 그러는데 위에 대죽이 있죠. 대죽, 육핵, 총 10액. 무리등, 덩어리등, 동아리등.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동아리라고 해요. 학교에 가면은 동아리가 많죠. 예. 음악 동아리도 있고, 그림 그리는 동아리도 있고, 운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동아리라고 합니다. 자, 저기는 대죽과 밑에는, 여기는 이게 앞에서 배운 관청시라고 하죠. 관청시. 이런 대죽. 대나무는 옛날에 지금 말하면 종이 대신, 비단 대신에 썼던, 이거는 공책, 노트 같은 역할을 했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요걸 파란 부분을 불에 거슬려서 진을 빼고, 그 다음에 칼로 깎아서 납작한 데다가 여기다가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책자입니다. 책자.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만든 게 책이죠. 그래서 요거는 대죽은 책입니다. 책. 글 쓴 책. 요거는 관청시. 관청에서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을 글을 써서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같은 무리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요거는 백성들에 관한 것, 임금의 명령, 군사에 관한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나중에 찾기 쉽고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무리끼리 모아서 가지런하게 같이 놓았기 때문에 무리등, 가틀등. 그리고 같이 나란히 같이 있는 거는 등급이 같은, 급이 같은 거는 등급이죠. 그죠? 그래서 등급급자로도, 등급등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5등 그러면은 나오자, 우리 오자입니다. 우리들. 무리는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들.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 여러 사람. 그래서 5등은 자에 할 때 독립선언문 제일 처음에 나오죠.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지런하다 같다. 같은 길이 모아놨, 찾기 쉽도록 모아놨죠. 그래서 등신불 그러면은 이 신자는 몸 신자죠. 내 몸, 내 신체와 크기가 똑같이 같을 등 만들어 놓은 이거는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아주 고명한 스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스님들을 땅에 묻지 않고 불에 태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바짝 말려서 미라 만들어 가지고 밖에다 검치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절에다가 모셔 놓습니다. 자기 생기는 모습 그대로, 몸 크기 그대로. 그걸 등신불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 자기 몸 크기가 똑같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신이 뭔가 똑같은 크기의 불상을 등신불, 불은 부처불자죠. 불상. 등급. 등급은 급이 같다, 급수가 같다. 즉, 실력이나 재능이 좋고 나쁘거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한 차가 없는 것을 등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과 급은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다. 어떤 차가 없이 같은 재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등급이라고 그런다. 떨어질 낙자. 자, 요거는 풀초가 있죠. 풀초에다 밑에 이거는 물수 각각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요 문제를 요 글자를 물이름락이라고 그래요. 물이름락. 요거는 각각 그랬죠. 각각 발이 요렇게 발이 요렇게 어떤 곳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각각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발이 이렇게 내딛는 모습이에요. 자, 떨어질 낙자인데 빗물이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풀도 풀초, 이건 초목입니다. 나무나 풀의 잎도 시들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죽어서. 그래서 물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듯이 초목의 잎도 말라 시들면은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질 낙자. 낙선는 거면 선자는 가리를 선자입니다. 선거, 가리를 선, 뽑을 선자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물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 뽑는 것을 선거라 그러죠.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진 것을 낙서이라고 합니다. 철락, 마을 초인하고 떨어질락, 마을락. 자,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만은 시골 가면은 말이 뚝뚝 떨어져 있죠, 그죠?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풍습도 다르고, 주로 옛날에는 이제 성인 같은 성식끼리 많이 모여 살았으니까 그걸 집성초이라고 그러죠. 일가 친척끼리 많이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촌락은 마을촌자죠. 시골 마을을 갖다가 촌락이라고 합니다. 시골촌, 마을촌. 이을낙자. 자, 실사자에다 각각 되죠. 그죠? 각각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랬으니까 짧은 실을 각각 따로따로 있는 실을 붙여서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을낙. 근데 실사부수, 육획, 총 12회. 그래서 이을낙. 이을낙 그러면은 이것도 이을연, 이을낙. 즉,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각각 이어주는 것. 있고 또 있는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져서 소식이 없던 것을 서로 이어주는 걸 연락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서로 알려주는 걸 연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맥락이라 그러는데, 맥이라 하는 것은 혈맥이나 기맥을 얘기합니다. 사람 몸속에 흐르는 핏줄, 그 다음에 기운, 기의 흐름, 그걸 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락 그러면은 맥이 이어진 것이 맥락이라 그럽니다. 이게 끊어지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안 되겠죠. 피가 흐르다가 피가 중간에 핏줄이 떨어지면은 죽거나, 기도, 사람 몸속에서 기가 움직이다 떨어지면은 사람이 죽거나, 안 그러면 혼절하죠. 그걸 기절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맥락은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부분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이 튼실해도 몸 안에 핏줄이 쌓여있거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사람이 죽거나 기절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사물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줄거리 부분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다음, 낙자는 즐길락, 풍류학, 조활료, 음이 세 개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실사입니다. 실사. 이건 나목자고. 자, 나무에다가 실을 이렇게 두 줄을 그려놓고 흰백자가 있죠. 이 흰백. 엄지손가락에 줄을 튕겨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누구나 다 음악 연주하면은 즐겁죠. 예,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악을 즐긴다. 즐거우니까 서로가 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락 그러면 오자도 즐길 오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서로 오락 그러면은 서로 즐겁게 잘 노는 것을, 잘 노는 놀이를 오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음악, 풍류라고 하는 것은, 풍자는 여기서는 풍경을 뜻합니다. 경치. 그래서 우리가 산가들, 자연 경치, 풍경을 잘
우리가 보고 즐기고 노는 것을 풍류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 그러면 음자는 소리 음자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분 좋게 즐기고 노는 것을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즐기고 놀듯이 소리의 아름다운 흐름, 멜로디를 음악이라고 그러죠. 좋아하다 할 때는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산과 물은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요산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악락요음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8번 위에 풀초가 있고 밑에 질굴 낙자가 있죠. 이 풀초자는 약초입니다. 약초. 사람이 아파서 아프면 밥도 싫고 다 귀찮죠. 그런데 이 약초를 달여서 먹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 즐거워진다, 병이 나으니까. 풀초불수 15역 총 19역 이렇게 됩니다.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약. 자, 이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죠. 약국 그러면 약을 파는 곳, 국자는 판국자니까 파는 장기판, 바둑판, 장기나 바둑을 놓는 곳,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을 파는 곳,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 이 사자는 서성사자죠. 서성사. 서성은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남한테 가르쳐 주거나 뛰어난 사람. 그래서 약을 짓거나 약을 만들거나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문가를 약사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끝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